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고비의 TV 구독자 김 작가님의 제보 사연을 말씀드릴 건데요. 지난번에 제보해 주셨던 층간소음 이야기의 후일담 이야기입니다.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최근 일을 다시 제보를 해주셔서 한번 1인칭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, 지난번에 제보했었던 지금 살고 있는 집 층간소음의 후일담입니다. 그 위층에 돌아가셨던 분이요, 사고나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아닌데 그분의 영혼이 왜 이 건물에 묶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. 거기에 살던 부부가 60대 부부였는데 20, 30대 직장인들이 살 법한 곳에 계시는 것이 그 원인의 실마리였습니다. 건물주 아저씨를 통해서 들은 바 죽은 그 아저씨가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. 게다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병원을 입원했을 때도 원룸에 살고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계속해서 막 속타했던 모습을 건물주 아저씨는 여러 번 보았다고 했습니다. 사인은 병사였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고 그게 원한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저 말고도 그 죽은 아저씨의 영혼이 일으키는 이상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. 사연을 보낸 후에 제가 사는 2층 맞은편에 30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들이 밖에 나와서 멍하니 걷다가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. 낮이고 밤이고 계속 밖에 나와서 그러고 있길래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리 날이 풀렸다고 해도 아직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런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보였고 오히려 건물 위쪽을 바라보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. 날도 추운데 안 들어가세요? 서로 맞은편에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익어서 가벼운 인사 정도는 하게 된 사이였거든요. 그래서 다소 오지랖 같지만 제가 물었어요. 안 들어가시냐고.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단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.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? 이상한 사람이요? 하고 되물으니까 얼굴은 바싹 마르고 온통 시꺼먼 아저씨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. 아저씨는 못 봤어요?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번에 그 죽은 3층 아저씨를 말하는 걸 깨달았지만 글쎄요? 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아니 그게 처음에는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아저씨가 있더라고요. 그 이후로 저도 남편도 그 아저씨 매일같이 본다니까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후로도 3층의 층간소음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. 저는 조용히 3층 복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닫혀있던 복도 창문이 확 하고 열렸어요. 그리고 그 비어있는 집에서 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후다닥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주 아저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. 그러자 그 건물주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. 네? 또요?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어서 문자가 오기를 4층 사는 처자도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자기 본가 가서 며칠 있다 올 테니까 그 집 좀 점검해달라고 하더만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는 것만 구판이 총 3번 치러졌습니다. 두 번째 구판부터는 세입자들을 잠시 외출하게 한 뒤에 아무도 없을 때 열렸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구판 때는 제가 어쩌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무당이 막 방울을 흔들면서 뛰다가 딱 멈추더니 그러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. 그러더니 무당은 다시 막 춤을 추면서 어이 가시게
가시게! 다 입고 가시게!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. 근데 이 굿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물주 아저씨는 저한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. 그리고 귀에 대고 막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, 애들이 애비가 죽었는데도 안 온 게 당연도 하지. 그 아저씨 애들 막 패면서 키웠나봐. 자기 딴엔 잘 키운다고 그랬겠지.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죽어서 이 건물에 남은 그 아저씨가 그렇게 불쌍하다고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자업자득? 인과응보라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. 아휴, 그래도 남의 건물에 붙다니 이거 아주 지독한 놈이요. 이렇게 건물주 아저씨는 신경질적으로 말하시고는 다시 구판으로 되돌아갔습니다. 그러더니 결국 무당은 안 되겠어. 이놈 고집이 앵간히 세야지. 저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. 당분간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그 안에다 붙여놓고. 이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횡 가버렸습니다. 즉 결론은 그 죽은 아저씨의 영혼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. 근데 무당이 써준 부적이 효력을 발휘는 한 건지 그 영혼을 보았다거나 건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던 현상들은 없어졌습니다. 그런데 다만 쿵쾅거리는 소리와 그 아저씨의 것이 분명한 기침 소리는 여전히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소리를 제 맞은편 집 그 30대 부부도 여전히 듣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밤만 되면 불안한 얼굴로 밖에 서성이다가 들어가곤 합니다. 건물주도 이 사건 때문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혹시 나가실 거 아니죠?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쿵쿵 소리 때문에 제가 키우는 반려묘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커가지고 저는 올해 하반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생각입니다.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봐요. 못 배운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. 어디서 깨달았냐면요. 아무리 공동주택이니 집의 구조가 이상하니 뭐 날림으로 건설을 했니 뭐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다 갖다 붙여도 제가 층간소음 하는 사람들이랑 몇 번 싸워봤잖아요. 근데 들어먹을 사람들은 들어먹고 조심한다고요. 그러니까 조용할 수 있는 건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내 집에서 내가 이렇다는데 왜 그래? 막 이런 식으로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처음 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걸 샀어요. 골전도 스피커. 고쳐져요.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다가 그거 쓰니까 고쳐져요. 지들이 고통스러우니까. 그리고 제가 반지하 살 때는 어떤 아줌마가 새벽 3시, 4시에 집 위에서 막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. 새벽 3, 4시에. 제가 한번 새벽에 올라갔거든요. 근데 무슨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. 그 걸쇠 걸어놓고 틈 사이로 막 이렇게 보면서 마치 무슨 치안이 찾아왔다는 듯 열받는 거예요. 아니 이 시간에 지금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를 왜 돌리시냐고. 다 자는데. 내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돌아다니겠다는데 왜 그래요? 막 이런 식으로 막 배째라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 집이 문제도 있었어요. 화장실에서 똥 싼다고 들어가서 가만히 조용히 있잖아요. 새벽에. 항상 들리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그 윗집 아줌마가 변기에 물 떨어지는 소리, 그 조용히 있으면 그게 들려요. 아주 고요하게 있으면은 쪼르륵 하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들려온단 말이에요. 그 정도로 그 집이 방음이 아주 잘 되는 집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찾아갈 때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또 아줌마가 배째라는 식으로 아니 왜 자꾸 찾아오냐고. 뭐 새벽에 자기가 청소기랑 세탁기를 새벽에 돌리면서. 그래서 내가 집에서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, 이 집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 새벽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행동하는 시간대에는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. 저 과장이 아니라 하다못해 새벽에 아줌마 오줌 싸는 소리까지 밑에 다 들릴 정도다. 근데 그게 꽂혔나봐요. 자기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렸다는 게 꽂혔나봐. 그 뒤로 엄청 조용해졌어요. 고쳐져요. 못 배운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.